루마니아에 있는 부체지 산. 이곳에는 루마니아 스핑크스라고 불리는 암석이 있다. 이 바위는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와 매우 닮은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런 별명을 얻었다. 그런데 2003년 루마니아 스핑크스의 지하에서 엄청난 비밀 장소가 발견되었다. 이곳은 현재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모조리 바꿔버릴 만한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다. 루마니아 국가정보국인 SRI에는 제로 디파트먼트라고 불리는 기밀 부서가 있었다. 이 부서의 책임자는 세자르 브레드였다. 2003년 세자르는 SRI 상부의 지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 남자는 자신을 시니어 마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자르에게 자신이 빌더버그와 프리메이슨의 고위급 멤버이며 이탈리아의 귀족이라고 밝혔다.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의 최상위 엘리트들로 구성된 막강한 힘을 가진 비밀단체로 알려져 있다. 빌더버그 또한 세계의 모든 정책이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전 세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단체다. 세자르는 마시니와 함께 있는 동안 그가 루마니아의 재정에도 관여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시니는 세자르에게 뜻밖의 요구를 해왔다. 부채지 산 지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마시니에 따르면 부채지 산 내부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루마니아 정보국 소관으로 하여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시니가 밝힌 이야기는 이렇다. 당시로부터 1년 전인 2002년 미국 국방부의 스파이 인공위성은 부채지산의 내부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포착했다. 그 위치는 아주 공교롭게도 부채지산의 루마니아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지하였다. 마시니는 이 지하 공간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했다. 마시니에게 적극 협조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세자르는 2003년 여름 팀원들을 꾸려 마시니와 함께 부채지산으로 가게 된다. 마시니 측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 중 일부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세자르는 그들이 미국 정보요원들과 특수부대원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세자르는 마시니와 미국 측이 지하 공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부채지 산으로 가는 도중 세자르는 마시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시니는 부채지 산 내부에서 인류의 실질적인 기원과 지구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슬쩍 흘리듯 말했다. 또한 미국의 국방부는 이전에 이라크에서 비슷한 구조물을 발견했으며 이번에 찾은 부채지산의 구조물은 그보다 더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도 했다. 부채지산에 도착하자 탐사 전문가들이 산의 하단을 뚫기 시작했다.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어서 세자르는 크게 놀랐다. 산을 어느 정도 파내려가자 내부로 뚫려있는 지하 터널을 찾을 수 있었다. 일행은 터널을 통해 산의 중앙부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터널의 끝에는 거대한 돌문이 있었고 돌문의 앞은 투명한 에너지막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세자르는 돌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돌문에 그려진 삼각형 문양을 발견했다. 그 문양에 손을 갖다 대자 거대한 돌문이 조용히 왼쪽으로 미끄러지며 벽 속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에너지막도 사라졌다. 탐사팀은 돔 내부로 들어갔다. 돔의 내부에서는 은은하게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 전등이 필요 없을 만큼 환했다. 그 돔의 크기는 높이 30m, 길이 100m 정도였다. 돔 내부의 벽을 조사하던 탐사팀은 벽이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결합물이며 이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벽은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었는데 불을 붙여보니 불에 타지도 않고 오히려 불꽃이 벽 속으로 흡수되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돔의 반대편으로는 다른 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일행들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들어간 방 또한 돔의 형태였다. 이 두 번째 돔의 내부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방에는 탁자와 의자, 여러 장치를 비롯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모든 물건의 크기가 거대했다. 2m 정도 높이를 지닌 탁자의 크기로 짐작해보면 이것을 사용했던 이들은 키가 믿기 힘들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탐사팀은 이어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을 발견했다. 탐사팀이 각 홀로그램의 형태로 판단해 보았을 때 그 내용들은 지구의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유전학 등에 관한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또한 인류의 인체 기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으로 보이는 존재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더 있었다. 홀로그램 중에는 인류의 역사와 기원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의 역사는 만들어진 거짓이고 오히려 신화와 전설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진실에 가까운 듯했다. 하지만 부채지산 내부의 비밀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두 번째 방에는 세 개의 또 다른 입구가 있었다. 첫 번째 입구는 이집트의 지하 기지로 통하는 터널이었고, 두 번째는 티베트의 고원으로 가는 터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격적이게도 지구 중심부의 지하 세계로 통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판타지로만 여겨지던 지구 공동설이 실제라는 뜻이었다. 지구 공동설은 지구의 속이 비어 있으며 그 공간에는 고도로 발달된 다른 문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탐사를 끝낸 다음 미국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에게 부채지 산 지하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고 지하에서 발견된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미국은 루마니아의 모든 국제 금융 거래를 막겠다고 거칠게 대응했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티칸에서도 루마니아 정부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미국과 바티칸은 인류가 오랫동안 진실로 여겨왔던 것들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비밀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루마니아 정부는 공개를 연기하는 것에 합의했고, 후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 단계적으로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많은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루마니아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부채지 산의 지하 세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모두 어디에서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보가 루마니아 관계자들을 통해 새어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포함해 부채지산 지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확실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런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알만한 이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급속히 퍼져나가자 루마니아의 한 방송국 채널에서는 이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소문만 무성할 뿐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채지 산의 지하 공간.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